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정옥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검으로 시험장에 가지마고 49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체육 측정평가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15학년도 A형 10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지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지문에 답이 다 있어요. 지문에 답이 다 있고, 한번 볼게요. 수업 시간, 독립변수와 에너지 소비량,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근거로 회계식을 개발함.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회계식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분석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확률도 나와 있고요. 상수라는 것이 여기 지금 100, 이렇게 이제 Y 절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비표준 회계계수라는 말을 측평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더 수월하셨을 거예요. 수월하셨는데 이 비표준 회계계수라는 말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저는 매우 잘 출제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회계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즉,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이 회계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먼저 나온 거죠. 기억의 회계식을 먼저 구하라는 문제가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회계식을 이용해서 90분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비표준 회계계수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표준 회계계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표준 회계계수에서 상수를 이제 100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100은 쉽게 이야기하면 Y 절편이 되는 거죠. 수업 시간 5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변화하게 된다는 걸 나타낸 거잖아요. 식으로 표현하자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 곱하기 5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즉 이 지금 이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 식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비표준 회귀계수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이 식은 사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측평 문제긴 하지만 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식을 구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 y는 ax 플러스 b의 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x가 이건 0일 때 값이잖아요. x가 0일 때 y 절편값이니까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100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y는 ax 플러스 100이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울기라는 것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울기는 양의 값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이 이제 음의 값이고 이제 양의 값이 되는 건데, x의 증가량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제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좌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x 값이 20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100만큼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20분의 100이 되니까 기울기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식 y는 5x 플러스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에 90분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 지금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70, 80, 9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입하면 이 종속 변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측평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지문에 있는 글을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물었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서 이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수학적 역량, 그거를 통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런 문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서 회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5학년도 A형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 교수론과 측평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체육 교수론과 측평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왜 제가 체육 교수론과 측평이 섞여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과거 저의 어떤 시리즈 영상을 보게 되면 전술 게임 모형이 바로 전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어요. 그 전 영상에서도 그 전에 나왔던 영상은 어떤 거였었냐면, 이 전술 게임 모형의 과제 구조를 물었습니다. 과제 구조의 이 단계를 묻고 이 단계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번에 또 전술 게임 모형이 나왔고, 이번에는 과제 제시 단계와 과제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단계가 동일한데 이 과제 제시 단계를 제시해 주고요. 나의 내용에서 이 과제 제시 단계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찾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 게임 형식이 무엇인지, 기술 연습이 무엇인지, 변형 게임이 무엇인지, 정식 게임이 무엇인지, 이것이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려면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셔서 전술 게임 모형에 있어서 단순히 막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신 게임 수업, 뭐 게임 속의 게임이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암기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선항되어야 하는 것이 이 전술 게임 모형이 교수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시험은 단답식으로 물었던 문제가 꽤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근데 지금 최근의 시험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그 지문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 능력, 문해력과 독해 능력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꼭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갖고,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내용에서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배울 움직임 패턴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언어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거 뭐죠? 이거 기술 연습이에요. 그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기술 연습의 단계는 직접 교수 모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직접 교수 모형이 보게 되면 설명, 시범, 언어적 단서 제공이잖아요. 기술 연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게 되면은 게임 단계를 설정하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전술 문제들을 부과하여 제시한다. 이게 정식 게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식 게임 단계에서 단계를 설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술 문제들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티칭 모멘트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티칭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교사가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식 게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게 될게요. 정식 게임의 전술 및 수행의 복잡성을 줄인 게임. 여기가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정식 게임의 전술 및 수행의 복잡성을 줄인 게임. 이거 변형 게임이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변형 게임과 리더 게임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리더 게임과 변형 게임이 아주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식 게임, 지금 여기 과제 제시 단계 나와 있고 과제 제시 단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맞히실 수가 있는데 정식 게임이 전술 및 수행의 복잡성을 줄인 게임이니까 변형 게임이 되는 거고요. 게임 형식이 원형 게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식 전술적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이게 뭐죠? 초기 게임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술 게임 모형은 처음부터 게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교사가 초기 게임 형식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기 게임 형식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의 게임 이해를 촉진을 하는 거죠. 그때 연역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배구 게임 같은 걸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은 뭐 예를 들면 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은 조금 더 받기가 수월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배구의 특징적인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술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 연습을 하게 돼서 선생님이 뭐 오버토스나 언더토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적 설명, 시범을 보이고 어떤 뭐가 있죠? 또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형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변형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원바운드 배구를 한다던가 토스를 뭐 5번으로 설정을 한다던가 뭐 그 배구 코트의 규격을 좀 조절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원수를 더 많이 넣는다던가 변형 게임을 한번 해보고 학생들이 이 변형 게임 하에서 기술 연습에서 연습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하는 게 만약에 포착이 됐다 한다면 정식 게임을 하는데 정식 게임을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전술을 미리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술이 약간 미비한 점이 그 정식 게임 단계에서 나왔을 때 그때 티칭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개입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술 게임 모형을 적용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꼭 머릿속에 이 지도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거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게임 차시에서는 GPAI를 활용하여 실시함. GPAI의 7가지 게임 수행, 이 게임 수행력 평가 도구잖아요. GPAI 7가지 게임 수행 요소 중에서 탁구 단식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돌아오기, 의사결정하기, 어떤 총 4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과제 제시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A형 1번 문제였나요? 이게 위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25학년 때 A형 1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문제는 체육 교수론과 체육 측평이 섞여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체육 측정 평가에서 게임 수행력 평가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 나올 때 어떻게 설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교수학습 현장에서 단순 기능 평가만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단순 기능 평가를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타당성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모두 중요하잖아요. 그 양호도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측정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성을 같이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 수행력 평가 도구라든가 이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도구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GPA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체육 측정 평가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 GPI의 7가지 게임 수행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현장 중에서 각 종목별 특징에 따라서 7가지 수행 요소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리즈물에도 보면은 이 7가지 요소를 일단 암기하고 계시고 명칭을 암기하고 계시고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랬을 때 교수학습 현장에서 그 중에서 뽑아 쓰라는 거예요. 몇 개를. 예를 들면 그때 제가 뭘로 설명을 드렸었냐면 배드민턴에서 하이클리어와 드랍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배드민턴에 예를 들면 도전 과제를 평가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냥 뭐 배드민턴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측정하지 말고 이 GPI 게임 요소 중에서 돌아오기를 뽑아 쓰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능 수행을 하고 난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돌아오기를 학생들이 얼마나 잘했나를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탁구라는 요소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일단 그럼 GPAI의 7가지 요소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오기, 적응하기, 의사결정하기, 기술 수행하기, 보조하기, 커버하기, 마크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탁구라는 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GPAI의 요소를 찾으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건 체육교수론과 측정평가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평가 중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GPI 요소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문제로 출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7가지 요소 중에서 보조하기, 커버하기, 마크하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 경기에 어울리는 측정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식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오기, 적응하기, 의사결정하기, 기술 수행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보게 되면은 적응하기와 기술 실행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문제 있잖아요. 올림픽 표어. 지금 이 문제는 체육사 문제인데 이 체육사 문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체육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암기적인 이런 부분을 묻고 있긴 하거든요. 묻고 있긴 한데 그것이 뭐 명칭을 묻는다던가 개념을 서술해주고 뭐 명칭을 바로 묻게 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암기라는 걸 묻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육사의 그 교과서를 읽었느냐 이 부분을 측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체육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봤었을 때 기출문제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체육사잖아요. 이게 체육사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의 흐름의 변화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올림픽의 순서, 그다음에 올림픽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과거에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그렇게 찾는 문제들 이미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교과서에 읽어 나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알고서 반복해서 읽으셨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표어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영국의 과요 경기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셰퍼드 부시 전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스포츠 냉전 여기 나와 있는데 1972년 이후 소련이 올림픽에 처음으로 복귀한 이게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이에요. 핀란드 헬싱키에 15회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톡홀름 대회가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거든요. 5회 1912년,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게 엔트워프가 7회 1920년, 런던 올림픽이 4회 190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체육사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외우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1회 뭐 2회 뭐 3회 뭐 이렇게 해서 그 횟수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더라도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런던 올림픽 나오고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로 딱딱 정리가 되거든요. 뭐 NOC 단위로 뭐 출제를 했고 이런 게 출전을 했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셨으면 이 문제를 맞히실 수가 있어요. 물론 반복해서 읽는다는 전제가 있고 굉장히 이제 세밀한 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적인 부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책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 유리한 문제예요. 그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챕터로 분류를 해서 쫙 올림픽을 정리해 놨어요. 그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전반적으로 그 올림픽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 그게 잘 암기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1회 어디 특징 뭐 한두 가지 정도, 2회 뭐 어디 특징 뭐 한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시험에서 어떤 걸 물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올림픽 표어. 미국과 영국의 과일 경쟁 두고 그 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셰퍼드 부시 전투라 나오고 그렇게 제가 아까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학술적인 부분, 그다음부터 용어적인 부분 이런 거를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이 수험자가 책을 읽었나 안 읽었냐, 교과서를 읽었냐 안 읽었냐를 계속 체크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개정 교육 과정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측평하고 그다음에 측평과 개정 교육 과정 정리를 해드리고요. 계속 가면서 그다음에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에 대한 팁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기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한번 조언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인데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일의 정구체육이었습니다.